자,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업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간밤에 뉴욕 증시가 떨어진 폭에 비해서는 오늘 우리 증시는 잘 버텨주네요.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네, 또 방금 또 그런 뉴욕 증시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까지 큰 충격은 좀 아니었어요. 마침 막 시작할 때는 좀 그랬지만은 지금 보시는 게 나스닥 그 차트인데요. 이 나스닥 차트가 상당히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. 어떻게 보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어머나 우리가 지금 연착륙 이렇게 천천히 내려온 연착륙 할 줄 알았더니 경착륙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경착륙이 될지도 몰라. 그러면 연착륙이 되면서 둔화가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과 시장 충격이 좀 덜한데 급격하게 가다가 이렇게 추락을 해버리면은 비행기를 생각해 보세요. 비행기가 갑자기 이렇게 천천히 내려올 때는 안정적으로 착륙할 수 있지만 급격하게 무언가가 악재를 만나고 돌풍을 만나거나 아니면 뭐 새가 기트제를 들어가거나 이런 분으로 추락을 해버리는 상황이면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겠죠. 그 정도의 어떤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이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. 가급적이면 항상 시장을 달래거나 좋은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얘기할 때는 하루 올랐다가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시장이 훅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지난번 청문회 때도 그렇고요. 어제도 그렇고 이제는 좀 속내를 우리가 좀 사실은 대응을 잘 못했어. 지금 좀 늦은 거야. 그래서 좀 대비하고 있어라는 얘기를 미리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뭐 라가르드 총재도 뭐 예전처럼 밸런스를 맞추기 좀 어려울 거야. 이런 얘기도 했고요. 그리고 미국의 GDP 확정치가 마이너스 1.7이잖아요. 그러면 이제 역성장이 돼버린 것이 다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어머나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비하면 그런 부분에 비하면 어제 미국의 충격은 좀 덜 하지 않냐. 라는 부분으로 저는 오히려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장도 지금 좀 오늘 아침도 개파락으로 또 아침에 더 눌러봤지만 현재 반등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 다만 아직 우리가 염려를 좀 해야 될 사항은 환율이 1,300원을 다시 넘어가져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, 지난주 수요 요 구간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었죠. 환율이 1,300원 막 이상으로 올라가져 있고 13년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시장 충격이 조금 더 과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1,300원 밑으로 지금 환율이 다시 내려온다거나 그렇게 된다라면 나름 이제 반등을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. 라는 이제 부분들이고요. 그것에 비하면 어쨌든 지난주 목요일에 비해서 오늘의 위치는 훨씬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한번 제가 2,450포인트 1차적으로 그리고 2,500까지는 좀 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는데 만약에 여기서 환율이 내려오고 안정적인 부분들 악재가 거의 대부분 나온 상태 이렇게 본다라면은 아마도 이번 도전에서 올라가게 되면 2,450 정도는 좀 가능성을 더 높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. 반면 이제 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2% 넘게 떨어졌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하이닉스, 그다음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들, 반도체 장비주들이 조금 오늘 흔들려서 지수가 좀 회복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을 겪고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방송을 연결하기 직전부터 좀 터닝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. 지금 우리 도 앵커께서 아까 개인들이 아직 매수 여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전달해 주셨는데 자 우리 요거 한번 확인을 좀 해볼까요? 안타까운 일입니다. 자 우리 신용잔고가 지금 21조 원이 훨씬 넘어서 거의 22조 원대에서요. 6월 한 달 동안 22조 원대에서 지금 28일 기준에 17조 7천억대로 떨어졌습니다. 이게 뭘까요? 지금 시장이 6월 한 달 내내 하락을 하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? 신용잔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두 가지겠죠. 엄청나게 수익이 잘 나와서 그 수익 실현을 했거나 아니면 손실이 계속 확대되는데 그것을 버티고 하다가 증거금률이 떨어져서 반대 매매가 나가는 상황. 이런 부분들일 건데 뭐라고 생각하세요, 여러분들? 지금 거의 4조 원, 5조 원이 한 달 만에 신용잔고가 날아갔다. 그것은 거의 개인들의 자금이 그냥 계좌가 거의 뭐 속된 말로 우리 깡통을 찬다 그러잖아요.
그렇게 돼버린 겁니다. 예,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. 그래서 신용을 여러분들 정말 잘못 사용하시면 이렇게 그냥 계좌 자체가 거의 날아가는 수준으로 없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려보고, 신용도 잘 쓰면은 좋습니다. 양날의 칼이지만 잘 쓰면 좋은데요. 정말 폭락이 들어오고 투매가 들어왔을 때만 한 3일 정도 잠깐, 저는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합니다만 아주 짧게만 쓰는 게 신용이다라고 좀 다시 한번 얘기 들어보고 싶고, 시장에 돈이 오히려 말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이 조금 약하게 길게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여지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반등이 어찌 보면은 또 다시 생각해보면 이 상황만 조금만 극복되면 조금 더 세게, 좀 더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까지도 조금은 기대해보자. 현재 상황까지는 아직까지는, 그리고 지금 제가 코스피 차트에 지금 2355포인트 정도의 빨간 선이, 마지막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아래쪽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더슈팅이라고 저는 판단해요. 그래서 하루가 더 밀려버렸었지만, 지난주 목요일 더 밀렸었지만 빠르게 반등이 나온 거고, 오늘 이 자리만 잘 지켜내면 좀 다시 한번 내일 정도의 이번 조정에 대한 저점을 아마도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의 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니까 너무 염려하시기보다는 잘 지켜보고 어떤 게 올라갈 때 주도주 섹터가 돼서 올라갈 수 있을까를 살펴보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여유 자금이 있어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해드린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. 시장에 대해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장중에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, 업사부님,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저희가 보는 게 좋겠습니까? 네, 자, 오늘은 저희 그 시스템 포착이 좀 된 종목으로 좀 볼게요. 우리가 방송 시작 직전에 KH건설이라는 종목, 그 다음에 훨씬 빨리 히림이라는 종목이 포착돼서 어제 히림은 급등하고 오늘도 좀 급등세를 이어가는 중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자체는 좀 부담스럽고, KH건설 정도라면 최근 중소형 건설이나 대형 건설까지도 좋은 흐름들 보여줍니다. 오늘 현대건설도 4.9%의 아주 좋은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, 대형 건설 가고 나면 건자재나 혹은 뭐 중소형 건설주들, 그다음에 명분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건설주들이 국내 건설 경기를 회복시켜야 된다,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, 지금 또 너무 폭우가 많이 오면 홍수 피해에 대한 그런 또 부분들의 관련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폐기물 관련주도 이럴 때 한 번씩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고요. 부디 홍수 피해는 없어야 되겠지만요. 자, 그래서 KH건설 오늘 포착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봐보도록 하겠고요. 일단 목표치를 좀 봐보자고 한다라면, 지금 거래를 터뜨리면서 지금 저항대를 만들어낸 가격대가 1180원대, 85원 정도에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좀 짧게 보자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, 시장에 대한 부분들,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LG생건이 조금 내려와요. 근데 지금 바로 잡기보다는 20일 이동 평균선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LG생활건강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.